엄마, 병원 갈 시간이에요. 딸아이가 또 재촉합니다. 김미숙 58세 씨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챙깁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왜일까요? 복잡한 병원 주차장,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진료실 앞 복도, 5분도 안 되는 짧은 진료 시간, 그리고 다음 달 같은 시간에 또 오라는 말. 매달 반복되는 이 과정이 지칩니다. 나만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83%가 병원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면서 병원 진료를 받는 이야기. 스마트폰 하나로 내 건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이야기.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요. 일부 평범한 아침이 달라지는 순간. 오전 7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이영희 55세 씨의 아침은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기계를 손목에 댑니다. 딱 10초. 체온, 혈압, 심박수가 스마트폰 화면에 뜹니다. 어머, 오늘 혈압이 조금 높네? 영희 씨는 스마트폰 앱을 엽니다. 어제 저녁에 짜게 먹은 찌개가 생각납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앱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제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30% 높습니다. 오늘은 싱겁게 드세요. 커피를 마시며 앱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건강 미션이 떠 있습니다. 30분 이상 걷기, 물 8잔 마시기, 스트레칭 10분.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영희 씨는 말합니다. 그땐 한 달에 4번씩 병원에 갔어요. 고혈압 때문에요. 회사도 쉬어야 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석 달에 한 번만 가요. 나머지는 다 집에서 관리해요. 그녀의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3개월간의 혈압 그래프가 한눈에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그래프를 보고 칭찬했답니다. 요즘 혈압 관리 정말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든 작은 변화들이에요. 2부 혼자서도 괜찮아요. 부산 해운대구 혼자 사는 박순자 62세 씨의 이야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 지 5년. 두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처음엔 너무 불안했어요. 순자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쓰러지면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1년 전 큰아들이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엄마, 이거 차고 계세요? 제가 엄마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차고 다녔죠. 그리고 3개월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손목에 워치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워치에서 낙상 알림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워치가 자동으로 아들에게 알림을 보낸 거예요. 괜찮아, 그냥 살짝 미끄러진 거야. 지금 119 부를까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아들은 30분 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아주머니가 와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순자 씨는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뭔가 있으면 바로 아들한테 알림이 가니까요. 심장박동이 이상하게 뛰어도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려도 다 알려줘요. 이제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워치로 건강을 체크합니다. 혈압, 혈당, 심박수, 수면의 질까지 모든 게 기록되고 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네요? 괜찮으세요? 서울에서 아들이 카톡을 보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3부 당뇨병과의 30년 전쟁, 그리고 승리. 대전 둔산동 최경숙 59세 씨의 고백.
30대부터 당뇨를 앓았어요. 경숙 씨는 조용히 말문을 엽니다. 임신성 당뇨가 시작이었죠. 출산 후에도 혈당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이에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혈당을 재고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냐고요? 경숙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외식할 때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항상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걱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혈당 재면 높게 나올까봐 불안했고요. 손가락 끝에는 수천 번의 체열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4번씩 30년이면 몇 번일까요?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담당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요? 팔에 작은 센서를 붙이면 24시간 혈당을 자동으로 재줘요. 손가락 찌를 필요 없어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경숙 씨는 흥분해서 말합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제 혈당을 확 올리는지, 어떤 음식은 괜찮은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현미밥과 백미밥. 경숙 씨는 늘 현미가 좋다고 들어서 현미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센서를 붙이고 보니 자기 몸은 현미에도 혈당이 꽤 올랐습니다. 대신 통밀빵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도 직접 봤어요. 식후에 3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지는 게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운동하면 좋다는 말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어요. 이제는 외식도 무섭지 않습니다. 뭘 먹든 바로바로 혈당을 확인하고 높으면 조금 걸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말이에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밤에 저혈당이 와도 알람이 울려요. 예전엔 자다가 식은땀 흘리며 깨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혈당이 너무 내려가기 전에 알람이 울려서 미리 사탕을 먹을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 수치도 8%대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당뇨를 이긴 것 같아요. 사부 우리 엄마도 할 수 있을까? 광주 북구 딸과 엄마의 대화. 엄마, 이거 한번 써보세요. 딸 지혜 32세 씨가 어머니 윤옥순 64세 씨에게 스마트폰 앱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데? 혈압 관리 앱이에요. 엄마 혈압 여기다 기록하면 되고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보낼 수 있어요. 옥순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너무 어려워. 이 대화 익숙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기 어렵다. 디지털은 젊은 사람들 거다. 하지만 옥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딸 지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설정 다 해놓을게요. 엄마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여기 이거. 큰 글씨로 혈압 재기라고 쓰인 버튼. 이거 누르고 팔에 이거 감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정말? 네, 정말요. 첫날은 딸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이제 이 버튼 눌러보세요. 옥순 씨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릅니다. 어머, 됐다. 이거 내가 한 거야? 혈압계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측정이 끝나니 숫자가 스마트폰에 뜹니다. 엄마, 보세요. 여기 기록도 됐어요. 어제, 그저께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이틀째도 사흘째도 딸이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혼자 해보실래요? 저 회사 가야 해요. 어떻게, 나 혼자? 엄마, 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잘하셨잖아요. 혹시 모르면 전화하세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 누르고 팔에 감고 시작. 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됐다. 혼자 해낸 겁니다. 옥순 씨는 너무 기뻐서 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 혼자 했어. 봐봐. 한 달 후 옥순 씨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혈압을 잽니다. 앱도 스스럼 없이 켭니다. 걸음 수도 확인하고 물 마신 횟수도 기록합니다.
지혜야, 엄마 오늘 8,000걸음 걸었어. 카톡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서 어머니 혈압 관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꾸준히 기록하신 분 처음 봐요. 의사 선생님이 옥순 씨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칭찬합니다. 3개월간의 혈압 기록이 깔끔한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옥순 씨는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잘못 누를까봐. 그런데 딸이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자랑합니다. 야, 너도 이거 해봐. 진짜 좋아. 오후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인천 연수구 새벽 2시 30분. 강미선 56세 씨의 스마트워치가 조용히 진동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심박수 불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선 씨는 잠에서 깹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입니다. 워치를 봅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불규칙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맥 아닐까? 미선 씨는 예전에 의사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미선 씨, 가끔 부정맥 증상이 있어요. 만약 밤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다가 심장이 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은 워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워치에서 심박수가 이상하대. 워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놀랐습니다. 빨리 가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부정맥이 맞네요. 잘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워치 기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미선 씨는 워치에 저장된 심박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심박수가 불규칙해졌는지, 얼마나 빨라졌는지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도움이 되네요.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선 씨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워치 덕분에 목숨 건졌어. 너희도 꼭 하나 사.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친구 모임에서 친구 5명 중 4명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왔습니다. 야, 미선아, 내 말 듣고 나도 샀어. 나도 샀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잠을 진짜 못 자더라. 깊은 잠이 30분밖에 안 돼. 헐, 나는 이 시간인데? 친구들이 서로 워치 화면을 보여주며 비교합니다. 걸음수, 수면시간, 심박수. 우리 나이 되면 건강이 최고지. 미선 씨가 말합니다. 맞아. 돈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관리하는 거지. 육부침에 미리미리 막아요. 수원 영통구 정말순 61세 씨의 하루. 아침 9시 말순 씨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두뇌 훈련 시간입니다. 앱을 엽니다. 오늘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숫자 순서를 기억하세요. 3, 7, 2, 9, 1. 화면에서 숫자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눌러보세요. 말순 씨는 기억을 더듬어 숫자를 누릅니다. 정답 10점. 왜 이런 거 하냐고요? 말순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10년을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엔 저도 못 알아보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인지 훈련 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두뇌 게임을 합니다. 숫자 기억하기, 단어 찾기, 패턴 맞추기. 재미있어요, 진짜. 처음엔 점수가 낮았습니다. 숫자 5개도 못 외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늘었습니다. 이제는 숫자 7개도 외웁니다. 단어 찾기 게임도 빠르게 합니다. 내 기억력 점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뿌듯해요. 앱에서는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2년간의 인지 능력 변화를.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인지 검사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와 비슷한 검사를 앱에서 합니다. 시계 그리기, 단어 따라하기, 계산하기. 결과가 나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우수합니다. 이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말순 씨, 관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대로만 하세요. 하지만 혼자만 하기는 아깝습니다. 말순 씨는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야들아, 우리 같이 두뇌 훈련하자. 그게 뭔데? 앱으로 하는 건데 재미있어. 그리고 점수 경쟁도 할 수 있어. 5명이 모여서 두뇌 훈련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단톡방이 시끄럽습니다. 오늘 내 점수 85점. 나 90점. 헐, 내가 꼴찌네. 키읔 내일 더 열심히 해. 서로 자극이 되고 격려도 됩니다. 혼자 하면 까먹고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친구들이 있으니 빠지기 싫어집니다. 건강도 지키고 친구들이랑 재미도 있고. 말순 씨는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폐 안 끼치잖아요. 제 정신으로 죽는 날까지 살고 싶어요. 칠부 약 먹는 것도 이제는 쉬워요. 대구 수성구 조영자육 13세 씨의 약통. 영자 씨의 약통은 특별합니다. 7칸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마다 LED 불이 달려 있습니다. 오전 8시 월요일 칸의 불이 깜빡입니다.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옵니다.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영자 씨는 약통을 엽니다. 월요일 아침 칸에 혈압약 한 알이 들어 있습니다. 물과 함께 꿀꺽. 약통 뚜껑을 닫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앱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월요일 오전 8시 5분 혈압약 복용 완료. 왜 이런 약통을 쓰냐고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제가 약을 자주 까먹어요. 아침에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먹을 때도 있고 반대로 아예 안 먹을 때도 있었죠.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먹을 약이 많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하루에 4번 먹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뭘 언제 먹는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 약통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약통인데. 하지만 써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치 약을 한 번에 넣어두면 때가 되면 알려줍니다. 먹으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안 먹으면 계속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영자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딸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서울에 사는 딸이 가끔 전화합니다. 엄마, 어제 저녁약 안 드셨네요? 그랬나? 네, 여기 기록에 없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엄마, 지금이라도 드세요. 병원에서도 좋아합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갈 때 약 복용 기록을 보여줍니다. 복약 수능도가 95%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예전에는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증거가 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잘 잡혔어요. 영자 씨는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예전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니까 혈압이 들쭉날쭉했는데 요즘은 안정적이에요. 8부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전주 덕진구 한명숙 57세 씨의 통장. 명숙 씨는 최근 1년간의 병원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작년 월 평균 18만원, 올해 월 평균 7만원, 11만원이나 줄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명숙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4번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약 받으러, 당뇨약 받으러, 정기검진, 그리고 뭔가 불편하면 또 가고. 한 번 가면 진료비, 약값, 교통비 합쳐서 5만원쯤 듭니다. 한 달이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 달에 한 번만 갑니다. 무슨 비결일까요? 원격 진료예요. 명숙 씨는 답합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스마트폰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화상 통화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숙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선생님. 혈압이랑 혈당 기록 봤어요. 관리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떤지, 약 부작용은 없는지, 식단은 어떤지. 그럼 이번 달 약은 그대로 처방할게요. 약국으로 보낼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30분 후 동네 약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명숙 씨, 약 나왔어요. 가져가시겠어요? 배달할까요? 배달해주세요. 1시간 후 약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진료받고 약도 받았습니다. 원격 진료비는 15,000원. 병원에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싸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교통비, 시간, 체력 다 아꼈어요. 명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작년에는 병원비로 연 216만 원을 썼어요. 올해는 84만 원, 132만 원 절약했네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명숙 씨는 웃습니다. 손주 장난감 사주고 남편이랑 여행도 갔어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예요. 구부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년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미루다 보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가까운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 받고 싶은데요. 대부분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스마트 건강관리 해보고 싶어. 자녀들은 기뻐할 겁니다. 부모님이 건강 챙기는 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야, 우리 같이 건강관리 앱 깔자.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 혈압 앱 설치, 다음 주 매일 혈압 재기, 그 다음 주 걸음 수세기.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에필로그, 우리의 건강한 미래. 1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병원에 자주 가는 노인? 아니면 집에서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하며 활기차게 사는 시니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니어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하는 건강한 노후.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입니다. 그 꿈, 이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